안녕하세요. 2024년 5월 18일자 14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CL, ES, NQ,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CL 보실게요. 예, CL 보시다시피 지난주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했다가 월요일에 오르고 화요일날 내려가고 수요일도 더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목요일 도지 만들고 수요일도 도지였고요. 그리고 나서 금요일도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지난번에 그렸던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 닿았죠. 이 얘기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, 굳이 레인지를 좀 좁혀 본다면,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칠해 볼까요? 이 레인지하고 여기에 있었던 이 레인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. 여기에서 이제 더 밑으로 치고 내려왔으니까 얘를 뭐 이렇게 만들어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요. 이 레인지, 좁은 레인지 79.96, 여기서는 76.70. 3달러 레인지 안에서, 뭐 3달러 조금 넘지만요. 3달러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방을 하고 있고, 뭐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고 했었던 수요일장은 뭐 그 CPI 뭐 이런 거 영향도 받았고, 뭐 그날 그 크루드 오일 인벤토리 영향도 받았지만, 기본적으로 큰 어떤 임팩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보기에는 되게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넓게 놓고 보면은 다른 그 길게 빠졌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길게 빠진 것도 아니고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보시다시피 이게 전체 3달러라고 치면 여기 한 1.5달러 되고 이것도 한 1.5달러, 1달러 안팎이 되고 이게 수요일이 조금 뭐 한 2달러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채웠다고 본다고 해도 여기서는 1.5달러. 보통 매뉴얼 트레이더들이 예전에 벌어먹고 살려면 적어도 2달러에서 3달러 데일리 무브먼트가 있어줘야지 그 데일리 볼라tility 그 정도 돼야지 밥벌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5월 2일 이후로 거의 뭐 데이 트레이더들 밥벌이 하기 어려울 정도의 데일리 볼라tility 보여주고 있죠. 예.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오르면 다행인데 업다운 업다운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들어가고 나오는 포인트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씩 끊어 먹다 보면 커미션 같은 거 채우지 못하고 뭐 되게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하여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을 넘어선다고 해도 79.96이 위로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고 다운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 닿았고 그래서 이 아래쪽 이 패러렐 채널 아래 안쪽에 있는 이 영역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. 지오폴리티컬 이슈도 뭐 크게 있지 않은 것 같고 뭐 오페크에서 새로 전망이 나왔는데도 뭐 그 디맨드는 수정하지 않았고요. 디맨드 예측은 수정하지 않았고 디맨드 예측을 수정하지 않았던 얘기는 예측보다 디맨드가 조금 그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, 내년 전체 2024년 하반기랑 2025년 전체의 디만드를 수정할 일이 없고 오히려 좀 더 빠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빠지는 걸로 봐야 되겠고, 뭐 조금 말씀 더 붙이면 오페크에서 설정했었던 감산량이 그 충족되지 못한 걸로 나왔죠. 그러고 나서 새로 더 그 충족하지도 못한 것보다 더 그 목표치를 감산한 목표치를 늘린다. 감산을 늘리는 거니까 더 적게 생산을 한다는 그런 계획에 반대하는 오페크 회원들이 아예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공급은 좀 더 늘어날 확률이 높고요. 향후 몇 달 새에.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도 감산량을 채우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 얘기는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 뭐 조금씩 오른다고 해도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
하락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오폴리티컬 이슈들 때문에 오르는 요인, 떨어지는 요인 복합적으로 보면 이 80 라인 아니면은 뭐 78, 78.5 라인 이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?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게 79.96이랑 76.79 사이니까 어떻게 보면 78 사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78 초반대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CL의 분위기는 그렇다. 수목금 올라갔지만 이게 더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ES 볼게요. 네, ES는 지난주에 굉장히 잘 나갔다가 월요일, 화요일 간을 보고 있다가 CPI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튀어 올랐죠. 뭐 그 전날 PPI도 있었지만 CPI가 잘 나왔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뭐 더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. 그게 좀 뭐 의도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내에 과연 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걸 잘 모르겠는데 뭐 9월에 한 번 12월에도 가능 뭐 이 정도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면 됩니다.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.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라기보다는 그렇게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그분들 말씀이 좀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저는 트레이더 나부랭이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근거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은 그 결론을 내릴 테니까 그분들이 좀 더 맞겠죠.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보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.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릴 수 있죠. 네.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뭐 더 그릴 수 있지만 이 전에 그렸던 이 트렌드 라인은 일단 넘어서 컨펌이 됐다가 치고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브레이킹 된 걸로 컨펌이 된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바뀐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닿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는 지워주고요. 밑에서 올라오는 패럴 채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도 지지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지지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지난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도 이 근처에서 지지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요 포인트 기준이니까 좀 더 익스텐드 해볼게요. 이렇게 남아 있고요. 그래서 이 초록색 여기에서 지금 걸치고 걸쳐서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지지저항 아직 여기서 저항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있었던 신고점이 갱신이 됐죠. 그리고 연 이틀 갱신이 됐는데 여기에 있던 전고점이 이렇게 갱신이 됐지만 여기에서 밀렸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은 이제 없애고 새로이 이 전고점에 해당되는 라인이 기준 라인이 됐고 이 신고점은 아직 그 어떤 프라이스 레벨로서의 가치는 아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려도 된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거에 저항받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전고점이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는 거 정도로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한 번 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좁지만 요 삼각형이 월요일에 결정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봐야 되고 뭐 특별히 큰 매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
이 저항선을 이제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반반 정도라고 보면, 왜냐하면 이 밑에서 올라가는 모멘텀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꺾였다고 쉽게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죠.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. 그래서 올라가는 거, 내려오는 거 반반 정도 내지는 좀 더 올라가는 거 한 55%에서 45%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고요. 만약에 이게 브레이킹 된다면, 그리고 얘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오히려 이 5257.25 라인은 쉽게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.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 발표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겠죠. 그래서 뭐 22일 정도였나요? 이 정도 되니까 이쯤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NQ랑 비교를 했을 때 NQ는 연 이틀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ES는 조금 버텼고 다우는 어제였나요? 오늘이었나요? 그 4만 점 돌파했다고 4만 포인트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우는 종목수가 작아서 어떤 인디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뭐 이미 있었던 인덱스니까 참고는 하시겠지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ES랑 NQ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장을 읽는데 정확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특별하게 새로 그릴 만한 어떤 다른 트렌드 라인이나 패러렐 채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. 다음은 NQ고요. NQ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S보다 훨씬 수요일에 오름폭은 컸지만 목, 금의 하락폭도 조금 더 컸죠. 그리고 화요일에도 PPI 이후에 ES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고요. 하지만 전고점을 물론 신고점 만들었지만 전고점이 돌파가 됐음에도 저항 받았다고 봐야 되겠고 특히 금요일 날 고점도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. 그런 상황에서 새로 그릴 만한 트렌드 라인은 요거 정도가 있겠죠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인데 이 자석을 안 붙였네요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인데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. ES랑 비슷하죠. 이 좁은 삼각형에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역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깨진다고 해도 뭐 ES보다는 훨씬 지지선이 많습니다. 그런 얘기는 ES가 쏙쏙 빠질 때 NQ가 방향 뭐라고 그랬죠? 그 기준을 잡아줘서 더 쉽게 빠지지 않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작용을 했었던 이 프라이스 레벨이 여기서는 쉽게 깨져서 올라갔지만 모멘텀 때문에 내려올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더 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도 만만치 않고 이 파란색 18,121.50 라인도 만만치 않은 지지선이죠. 그래서 떨어져 내려온다고 해도 쉽게 축축 빠져서 내려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올라갈 가능성, 올라갈 여지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턴어라운드 할 타이밍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 같고요. 일단은 다음 주 엔비디아 당연히 나스닥 100 중에서 세 번째, 네 번째, 세 번째 해당되죠.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그 AI 관련 주식들이 조금 부진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날아오를 것인지 아니면 실적과 주변에 관련된 내용들의 매크로들 때문에 더 빠져서 내려오는데 선봉에 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
실적 발표 날짜 확인하시고 그 부분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지선은 강하고 저항선은 별로 많이 없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. 비트코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있었다가 그리고 나서 토요일, 일요일 그래서 월요일 날 치고 올라갔고 화요일에 PPI가 나온 이후에 빠졌다가 수요일 CPI 때문에 다시 치고 훅 올라갔죠. 그리고 나서 금요일 빠지고 목요일 빠지고 금요일 날도 좀 안 좋았었는데 지수는 비트코인은 좀 더 올랐습니다. 비트코인에 새로운 무슨 다른 그 뉴스나 매크로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큰 틀에서의 지지선 맞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죠.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많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선으로서 쉽게 크게 뚫리지는 않고 이 근처에서 기준선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 이 부분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이 레인지 61699 레인지랑 73666 레인지에서 이렇게 맞고 올라가서 한번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에서 지지저항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. 여기서 지지 3번 다 받았죠. 예,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61699 라인이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인지가 얘와 이 초록색 라인 말고 다른 색깔 뭐가 있죠? 핑크색을 한번 써볼까요? 핑크색 하고 얘하고 얘가 핑크색과 핑크색 있는 이 레인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된 레인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중간쯤 올라온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으면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.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 그리고 이 핑크색 위쪽 이 부분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더 높고 이게 뚫린다고 하더라도 68958 있고요. 그리고 그 위에까지 가도 이 트렌드 라인이 또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죠. 그래서 핑크색까지 한 번에 가기는 쉽지가 않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 높고 그 다음엔 뚫린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.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 핑크색 라인에서도 확실하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그 CPI 말고는 뭐 딱히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. 오히려 목요일, 금요일이 CPI 영향을 받아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조금 시장이 냉정하게 봤던 것 같고 PPI 화요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CPI만 좀 더 오버리액션이 있었지만 그것 자체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쉽게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뭐 그 전후로 기술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도 그 매크로 관련돼서는 내일 있을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선물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그러면 내일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내일 뵐게요.